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천장이 보였다. 똑같은 벽지, 똑같은 커튼, 똑같은 식탁. 하지만 뭔가 달랐다. 내가 달랐다. 70대가 된 지 벌써 몇 해째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 그랬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간 건 그로부터 2달 뒤였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대기실에서는 낮은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 차례가 왔을 때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암이었다. 초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기도 아니라고 했다. 치료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노후는 조용히 흘러갈 거라 믿었다.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퇴근길인지 가방을 든 사람들이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는 그 속에서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치료 일정이 잡혔다. 병원비 안내문을 받았다. 처방전 종이는 놀라울 정도로 얇았지만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무겁기만 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차가운 나무 표면이 손끝에 닿았다. 냉장고가 둔탁하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부터 계산이 시작됐다. 수입은 정해져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출은 달라졌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거기에 생활비까지 더해졌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검소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출은 내 예상을 빠르게 넘어섰다. 치료가 시작되자 몸이 달라졌다. 피곤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 그래서 택시를 탔다. 그 작은 선택이 쌓였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었다. 절약을 시작했다. 먹던 반찬을 줄였다. 난방을 늦게 켰다. 늦가을 찬바람이 창틀 사이로 들어왔지만 참았다. 새벽이면 창문에 물기가 맺혔다. 그걸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 쓰지 않는 그릇, 먼지 쌓인 책들. 팔 수 있는 건 팔았다. 중고 거래 앱을 배웠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라 어려웠지만 익숙해졌다. 물건 하나 팔릴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필요 없던 게 아니었다. 그저 살기 위해 버린 것들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치료는 계속됐다. 약 봉투가 쌓였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해야 한다고 했다. 비용은 생각보다 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종이와 펜을 꺼냈다. 남은 돈을 계산했다. 앞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가늠했다. 숫자는 냉정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루 세 끼를 먹던 습관이 무너졌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간단히 때웠다.
저녁은 밥과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배는 고프지 않았다. 그저 힘이 없었다. 잠을 자도 피곤했다. 새벽이면 깼다. 다시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른 환자들이 보였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왔다.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걸었다. 나는 혼자였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어느 날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돈을 쓰면서까지 치료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무서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앞을 지났다. 사람들이 장을 봤다. 과일을 고르고 채소를 담고 생선을 샀다. 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다. 살 여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김치 한 통과 달걀 몇 개. 그게 전부였다. 밥을 지었다. 김치를 꺼내 한 조각 먹었다. 맛이 없었다. 그저 삼켰다. 식탁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노후인가?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 답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더 약해졌다. 계단을 오르는 게 두려웠다. 숨이 찼다. 무릎이 아팠다. 병원에선 괜찮다고 했다. 치료 부작용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일상이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다. 청소를 못했다. 설거지가 쌓였다. 빨래를 개지 못했다. 그냥 바구니에 담아뒀다. 집은 점점 어질러졌다. 나는 그 속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이웃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안색이 안 좋다고 했다.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자존심인지 부끄러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계산을 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저축은 빠르게 줄었다. 앞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만 깜빡였다. 그땐 몰랐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연락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떻게 부탁할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문자를 보냈다. 짧게 썼다. 요즘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큰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냈다.
답장은 금방 왔다. 큰 딸이었다. 놀란 것 같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물었다. 병원은 어디냐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답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저 알려주고 싶었다고. 며칠 뒤 딸이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일하느라 힘들다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도 웃으며 들어왔다. 집 안을 둘러봤다. 표정이 굳었다. 엄마, 혼자 이렇게 지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한숨을 쉬었다. 설거지를 했다. 쌓인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청소가 끝나고 딸이 앉았다. 차를 끓여 마시며 물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있냐고. 생활비는 괜찮냐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직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필요하면 말해요. 도와줄게요. 그 말이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딸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걸 알았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남편은 일이 불안정했다. 집도 아직 전세였다. 그 상황에서 나를 도울 여력이 있을 리 없었다. 며칠 뒤 작은 부탁을 했다. 병원에 갈 때 차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딸은 잠시 망설였다. 캘린더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날은 아이 학교 행사가 있다고 했다. 빠질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날은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약이 그날로 잡혀 있다고 했다. 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택시를 타라고. 돈은 보내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운했다. 하지만 이해도 됐다. 딸도 자기 삶이 있었다. 자기 가족이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다. 병원에는 혼자 갔다. 택시를 탔다. 기사는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다. 사람들이 바빠 보였다.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다른 환자를 봤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딸인 것 같았다. 환자에게 물을 건네고 담요를 덮어주고 손을 잡아줬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집에 돌아와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왜 아무도 곁에 없을까?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달랐을까? 아이들이 더 여유로웠다면 달랐을까? 답은 없었다. 며칠 뒤 아들에게도 연락했다. 사정을 설명했다. 당장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엄마, 나도 여유가 없어.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다. 아들도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았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됐다. 빚도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나를 챙길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와 상처는 달랐다. 조금만 버텨봐. 내 상황 좀 나아지면 도와줄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들을 키웠다. 밥을 해주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냈다. 아플 땐 밤새 간호했다. 돈이 없을 땐 내가 굶었다. 그렇게 키웠다. 하지만 지금 돌아오는 건 없었다. 섭섭했다. 화도 났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내가 짐이 되는 게 싫었다. 아이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었다. 그래서 더 참았다. 더 말하지 않았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관계가 멀어지는 건 서서히였다. 전화가 줄었다.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아이들은 바빴다.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외로웠다. 어느 날 이웃이 또 찾아왔다. 안부를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그렇다고 했다. 별일 없다고 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필요하면 같이 병원 가 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겨우 참았다.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 침묵이 위로가 됐다. 돌아가고 나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가족보다 이웃이 더 가까운 게 이상한 일일까? 피보다 물이 더 진한 게 잘못된 일일까? 답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다는 걸.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는 걸. 나도 젊었을 때 그랬다. 부모님이 아프셔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일이 바빴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날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기대는 실망이 된다는 걸. 혼자라는 건 단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라는 걸. 그 뒤로 아이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연락도 줄였다. 안부만 짧게 물었다. 잘 지내냐고. 아이들은 괜찮냐고. 그렇게 짧게 끝냈다. 더 이상 기대지 않았다. 기대하면 상처받는다는 걸 배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창밖에선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았다. 혼자였다. 나처럼.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었다. 외로움, 체념, 연대.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가 일어났다. 천천히 걸어갔다. 뒷모습이 작았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아니, 이미 그렇게 됐는지도 몰랐다.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결과를 설명했다. 치료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 검사 일정을 잡았다. 비용 얘기가 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처럼.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료 순서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급하지 않은 것부터 미뤄도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괜찮으시면 다음 달로 미뤄도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모욕감이었다. 내 몸이 돈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절망스러웠다.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 바빠 보였다. 나는 그 속에서 천천히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종이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수입은 정해져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게 전부였다. 지출은 계속 늘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저축은 빠르게 줄었다. 앞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 선택지를 적어봤다. 첫 번째 방법. 최소한의 치료만 받는다. 급한 것만 한다. 나머지는 미룬다.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몸은 더 나빠질 것이다.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 두려웠다. 두 번째 방법. 치료에 집중한다. 필요한 검사를 다 한다. 약도 제대로 먹는다. 하지만 돈이 빨리 바닥날 것이다. 생활이 무너진다. 밥을 제대로 못 먹게 된다.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세 번째 방법. 둘 사이에서 타협한다. 꼭 필요한 치료는 한다. 나머지는 줄인다. 생활도 최대한 절약한다. 균형을 맞춘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른다. 각각의 장단점을 적었다. 지우고 다시 썼다. 어떤 선택도 완벽하지 않았다. 어떤 선택이든 희생이 따랐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저녁이 됐다. 배는 고프지 않았다. 그저 무기력했다. 다음 날 지역복지센터에 전화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친절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해줬다.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심사 기간. 들으면서 적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기 시간이 길었다. 몇 달은 걸린다고 했다. 지원 금액도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았다.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구청에도 갔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 번호표를 받았다. 한참을 기다렸다. 내 차례가 왔다.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상담원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여러 가지를 확인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다.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심사가 있다고 했다. 순서가 있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제도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늦다. 시간은 흐른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날 밤 이웃에게 연락했다. 작은 도움을 부탁했다. 병원 갈 때 함께 가줄 수 있냐고. 그 사람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는 게 편했다. 기대치가 없어서였다. 실망할 일도 없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에 갔다. 이웃이 함께 갔다.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그것만으로 위로가 됐다. 진료가 끝나고 나왔다. 이웃이 물었다. 밥은 먹었냐고. 나는 아직이라고 했다. 그럼 같이 먹자고 했다. 국밥집으로 갔다. 따뜻한 국물을 마셨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이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었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걸 느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선택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결심했다. 세 번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타협 아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존엄을 지키고 싶었다. 돈 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 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고 싶었다. 둘째,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완전히 무너지면 결국 아이들이 떠안게 된다. 그게 두려웠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고 싶었다. 스스로 감당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혼자 견뎌야 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을 혼자 삼켜야 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도 이 길을 택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을 바꿨다. 생활을 단순화했다. 필요 없는 건 다 정리했다. 하루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스트레칭을 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밥은 하루 두 끼만 먹었다. 간단하게. 영양을 생각하며 병원 일정을 캘린더에 적었다. 놓치지 않으려고. 야근 시간 맞춰 먹었다. 알람을 맞춰놨다.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했다. 아이들과는 거리를 뒀다. 감정을 정리했다. 섭섭함을 내려놨다. 그들도 자기 삶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안부만 물었다. 짧게, 부담 없이. 이웃과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다. 큰 얘기는 안 했다. 날씨, 동네 소식, 그런 것들. 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몸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좋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히 나빠지지도 않았다. 치료는 계속됐다. 최소한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음은 조금씩 담담해졌다. 두려움은 여전했다. 외로움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내 현실이라는 걸. 이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다.
창문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닦으며 생각했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버텼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돌아보면 배운 게 있다.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확인해야 한다. 미루면 나중엔 더 크게 돌아온다. 혼자서만 감당하지 말아야 한다.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기대는 게 약한 게 아니다. 제도와 지원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모르면 손해다. 물어보고 찾아봐야 한다. 기다리면 늦는다. 관계에서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가족이라고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를 낮춰야 한다. 일상의 작은 루틴을 유지해야 한다. 무너질 때 루틴이 나를 지탱해 준다. 작은 습관이 큰 힘이 된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글로 쓰면 조금 정리된다.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나이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하지만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혹시 지금의 부모님이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 질문에 답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